네, 반갑습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증시 대세 하락 위기에 봉착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코로나19 4차 확산세 없고 대박 터트릴 수 있을 만한 대장주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100명을 구독자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정말 많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딴 거 안 바랍니다. 꼭 시청하시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고 딴 거 안 바랄게요.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꼭 달아주셔라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구독을 하신 분들에게 제가 무료로 현재 자료를 좀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냐라고 한다면은 김동석의 2021년 하반기 승부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집을 배포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이슈나 기대주 이걸 싹 해가지고 한 20개 정도를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 구독자분들한테 100% 무료로 나눠드릴 거예요. 어디서? 영상 끝에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세 하락 위기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코로나19 관련된 대장주, 새로운 대장주 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최근에 워낙에 증시 자체가 좋지가 않거든요. 실제 이 증시를 보시면은 코스피가 증시 하락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손실이 크다,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빠지냐? 왜 하락을 하냐? 왜 급락을 하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4차 확산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 많은 분들이 1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상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고, 이제 다시 한 번 더 경기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세로 접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리스크에 좀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경기 또는 경제 회복 정점이 아니냐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한다면은 최근에 미국의 지난달 서비스 PMI가 역대 최고치에서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7월 7일 기사고요. 보시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미국의 서비스업 심리가 지난달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 PMI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 6.46으로 집계가 됐고, 예비치인 6.48보다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 확정치인 70.4, 그러니까 역대급 고점에서 점차 떨어지고 있는 상태자라고 이 경제 지표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이뿐만 아니라 실제 ISM 지수입니다.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에 서비스업 경기 확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예상치가 하회다라고 밝혀지고 있어요. 지난달 미국 서비스업 경기가 전달보다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경제 개방 속에서 서비스 업계는 노동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될 거다. 근데 실제로 PMI는 아까 얘기한 대로 60.1에서 5월 6.4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수치는 ISM PMI 집계 역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근데 계속 5월에서 6월로 지나갈 때마다 사실상 최고치를 찍고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점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하고, 현재 미국에선 그래도 1억 5천만 명이라는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회복세가 우상향이 아니라 고점을 찍고 빠지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오케이, 경기 지표가 좋았다가 나쁜 것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왜 정점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이 회복된 이유가 백신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서비스업 지수나 PMI 지수나 모든 부분이 왜 무엇 때문이냐, 바로 이것 때문이다. 백악관에서 1,400달러씩 뿌린 이 돈의 효과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장사 얘기했죠. 실제로 물가를 올리고 물가를 성장시키고 회복을 제일 빨리 성장시키는 부분 뭐라 했습니까? 통장에 돈을 바로 꽂아주는 거예요. 인프라 정책, 댐을 만들고 아니면 도로를 건설하고 집을 만들고 하는 거는 엄청 오래 걸려요. 뭐 5년, 10년, 짧게는 2년, 3년
이나 걸리는 것들이 인프라 정책인데 내 통장에 160만 원, 170만 원 돈을 바로바로 꽂아주는 거는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돈을 쓸 수 있잖아요. 없던 돈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물가든 실제 이 소비 심리든 다 회복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지만 뭐다? 이거는 거품인 거죠. 억지로 돈을 꽂아서 돈을 쓰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약 85%인 2억 8천만 명이 이번 주말부터 1,400달러씩 은행 계좌에 입금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지원금으로 사실상 그래도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내자, 우리 코로나를 한번 잘 성공해 보자라고 하면서 돈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1,400달러가 들어온 사람들이 5월 달까지 열심히 돈을 쓴 거죠. 언제 받았어요? 3월에 받았습니다. 3월에 받았으니 4월 쓰고 5월까지 쓰면서 최고치를 찍고 이제 돈이 다 떨어져서 6월부터 다시 정점 찍고 하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건 진짜 회복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증시가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의 정점 이슈도 있겠지만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종목들도 있겠지만 사실상 저평가 종목은 따로 더 빠질 때까지 또는 더 매수 타점이 올 때까지 지켜보면 되는 부분이고, 지금은 코로나 관련주, 그 중에서도 저점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코로나 관련주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 종목 지금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최근의 이슈를 본다면은 대한민국도 백신을 열심히 맞췄어요.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105일 동안 접종률이 약 20%입니다. 그래서 방역 백신 선진국이다라고 얘기까지 나왔는데, 왜? 실제 한국은 약 1,056만 명의 사람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게 어느 수준이냐? 105일 만에 만든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니 빠른 건가? 라고 하겠지만 그냥 나라로 본다 한다면은 실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빠른 수준입니다. 그래서 5월 27일 60세에서 74세 대규모 접종이 있기 전까지 한국의 접종률은 7.8%에 불과했는데 2주 사이에 13% 이상 접종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에 1,300만 명, 9월에 이제 18세 이상 3,600만 명, 11월에 전원 거의 80% 이상 집단 면역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 실제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60일에서 90일 동안 약 20%를 접종하는데 60일에서 90일 동안 접종을 해서 20%가 접종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 며칠? 105일이었죠. 독일이 114일, 프랑스가 117일, 이탈리아가 118일, 캐나다가 121일이에요. 대한민국이 누구?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보다 빠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신 선진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르완다보다 백신 접종률이 낮다라고 비판했으나 이건 옛말이고, 접종률이 지금 몇 퍼센트? 20%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됐냐라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4차 유행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델타 변이가 주도할 거다. 그래서 방역 당국은 9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4차 대유행이 지난해 연말 정점을 찍었던 3차 대유행보다도 더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델타 바이러스는 실제 알파 바이러스라는 또 변이 바이러스가 70%에서 약 60% 정도 전염력이 더 셉니다. 근데 이거보다 1.6배 정도 더 센 게 뭐냐면 그게 델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력, 전염력이 훨씬 높은 게 델타 바이러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도 어제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할 양상으로 파악하고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몇 명인데? 라고 하니 신규 확진자는 하루에 얼마? 1230명. 원래 500명, 600명 왔다 갔다 하다가 1230명, 1275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연말 3차 유행과 비교해서 4차 유행은 전 세계적인 변이에 진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의 코로나19가 아니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돌파 감염이, 백신을 뚫고 들어오는 감염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신 접종자가 아무리 지역사회에 아무리 많이 누적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확진자가 돌파 감염을 통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백신 왜 맞는데? 그래도 그나마 덜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유행이 세 번째 유행보다 폭이나 기간이 높을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자라는 거예요. 단기간에 끝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이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떴는데 또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알파가 있었고 알파에서 델타가 가고 델타에서 또 뭐가 델타 플러스가 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성장하고 있죠. 바이러스가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이스라엘에서 이번엔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 4건이 자국에서 발견이 됐고, 기존 변종인 델타 변이의 변종입니다. 변종의 변종인 거예요. 그래서 델타 변이 이전에 발견된 바이러스 유형보다 감염률이 이번에는 몇 배가 아니라 50%더 높다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최근 파악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여기서 플러스 변이까지 추가됐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지난주까지 전 세계적으로 수백 건의 델타 변이가 아니라 델타 플러스 변이가 보고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델타 변이를 방어하고 있는데 여기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또 터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백신 맞으면 괜찮지 않나? 백신 맞으면은 또 그래도 안 걸리는 거 아니야? 그죠? 예. 백신 맞으면은 그래도 백신 맞으면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2차까지 맞으면 나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시면은 델타 변이에 안 통하나 화이자 백신 효능이 64%로 뚝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몇 퍼센트예요? 80% 이상의 효능이 나오던 화이자 백신 효능이 64%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몇 명, 6명은 안 걸리지만 4명은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의 효과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코로나19에 대해 94%의 예방 효능을 보였던 화이자 백신이 델타 변이 확산으로 효능에서 60%로 급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스라엘 보건부에 따르면 5월 2일에서 6월 5일 화이자 백신의 코로나19 예방 효능은 94%입니다. 근데 6월 6일부터 7월 3일 바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감에 따라 나오는 효능은 64%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돌파 감염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월 16일 처음 델타 변이가 유입이 됐는데 이게 점점점 퍼지면서 지금 약 90%가 아까 얘기한 대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고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다 화이자 백신을 맞아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도 예방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100%, 95%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끝났냐? 지금 큰일 났냐? 가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화이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 바로 화이자 바이오엔테크가 델타 변이 막을 부스터샷을 개발 중입니다. 너네가 변이했어? 그럼 우리도 백신 다시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화이자도 다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원래 이게 mRN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다른 거면 안 됩니다. 실제 바이오백스터라든가 이런 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 백신 같은 경우는 안 되고 mRN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은 mRNA는 뭐냐?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으면 실제 이 우리가 흔히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단백질 스파이크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코로나의 세포가 왕관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코로나입니다. 그래서 이 왕관처럼 생긴 이 끝에 달린 게 스파이크 단백질 이렇게 부르는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세포에 이렇게 융합을 하면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mRNA는 뭐냐면은 우리 세포에다가 공부를 시키는 거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들어오면은 거부를 시켜라 라고 몸에 미리 공부를 시켜놔요. 그럼 몸이 얘 들어올 때마다 거부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백신이 효능이 나오는 건데, 그럼 델타 변이가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델타 변이를 다시 교육을 시키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mRN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실제 다른 바이러스 그 백스터나 그런 이 백신을 가지고는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통해서는 실제로 바이러스를 계속 주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백신이다. mRNA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는 델타 변이를 막기 위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부스터샷 면역 효과의 연장 강화를 위한 추가 접종을 개발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제 강화를 시키겠다라는 거죠. 기존 백신을 단순히 한 번 더 접종하는 것으로 델타를 포함해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변이에 가장 높은 수준의 면역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방심하지 않고 백신의 업데이트 버전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면 이르면 8월 중 델타 변이를 겨냥한 부스터샷 임상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죠. 그래서 당사가 이 부스터샷 개발에 나선 것은 전염력이 훨씬 강한 델타 변이 때문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WHO에 따르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아까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아까 얘기했죠. 1.5배 전염력이 세다. 그러다 보니까 알파 변이가 60%니까 델타 변이가 50% 세면 거의 100% 2배 이상 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스터 샷이 나온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크겠죠. 화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다? 화이자 관련주를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얘가 뭐 있냐면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 우리바이오입니다. 우리바이오가 대표적인 화이자 관련주고요. 우리바이오의 주가를 보시면 바닥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높아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안 높아요. 이제 막 바닥이고 이제 막 이제 전고점에서 막 돌파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은 이제 막 올라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에서 이 물량 소화 한번 하고 단기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잘하면 전고점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KPX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KPX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이자 관련주입니다.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갔었고요. 이 올라갔을 때 이제 뭐 상승을 본다고 한다면은 사실상 거의 뭐 7,500원에서 32,000까지 올라갔으니까 거의 5배 가까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뭐 이 정도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많이 거쳤고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부스터 샷을 만든다고 한다면 다시 접종을 맞아야 돼요. 어차피. 그러면은 뭐 전고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전고점 최근 단기 고점인 뭐 이 15,000원 근처까지는 한번 뛰지 않느냐. 그래도 50%예요. 네, 그래도 50%고 상당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약품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상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따라서 확진자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죠? 강남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선별진료소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걸렸어도 가서 걸린다라는 거예요. 안 걸렸어도 가서 걸린다. 그러니까 뭐예요?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미코 바이오메드가 국내 최초 개인용 코로나 항체 진단 키트 임상 완료 소식에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내가 한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 최초로 개인용 내가 항체 진단 키트를 통해서 이제 혼자 진단을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내 최초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 수 있는 개인용입니다. 국내 최초예요. 그래서 좀 기대감이 크지 않을까. 결국엔 혼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코 같은 경우에도 미코 바이오메드죠. 미코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었고요. 그 다음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전고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서 한번 쏠 것 같아요. 저는 한 25,000원까지 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미코 바이오메드까지 개인용 진단키트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래서 나라에서 뭐 어쩌겠다는데 라고 한다면은 나라에서 결정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은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자. 몇 단계? 4단계라는 거예요. 옛날 느낌이 아닙니다. 이 4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 격상했습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는 지자체별 단계를 유지하되 일부 감염 확산에 따라 뭐 달라진다라는 얘기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여기 써 있습니다. 여기 써 있죠. 4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오후 6시 이후에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면 모이지 말란 소리죠. 3인 이상 모이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2명만 모이란 소리고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 가능하다. 근데 오후 6시까지는 4명이서 먹다가 이제 6시 넘어가면은 둘이 쪼개져야 돼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아마 교회도 못 갈 거예요. 종교시설도 안 될 거고 유흥시설은 당연히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자영업자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서 4단계 격상 시점을 12일로 정한 만큼 그 이전에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건데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4단계로 빠르게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로 격상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2인 이상 모일 수가 없다. 2인 초과로는 모일 수 없다. 3명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3명 모이지 말라. 3명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집에만 있으라는 거예요. 4인도 솔직히 조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했는데 2인이면은 그냥 나오지 마세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고 있냐? 4단계 격상의 온라인몰 배달 주문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왜? 집에 있어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되니까. 집에서는 그래도 한 3명 정도 모여도 되잖아요. 안 되지만 그래도 밖보단 낫지 않냐라는 생각에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거죠. 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결정하면서 온라인 장보기 업체들도 분주해졌습니다. 역대 최다 확진자 발생이 역대 최다 물량 폭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세다. 내 생각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생필품 주문이나 아니면은 뭐 가정 간편식이라든가 밀키트 매출이 약 20%, 라면 16%, 생수 10%, 마스크 손소독제도 늘어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로 새벽 배송 모든 주문 마감률이 90%를 넘어섰고 실제로 마감률이 뭐 80% 내외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90%까지 넘어간 거고 생필품 휴지가 뭐 27%, 세제가 20%, 생수가 4%, 쌀이 17%, 뭐 다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가정 간편식도 약 6%, 반찬류 뭐 20%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보다 주문량이 폭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코로나19로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뭐냐? 좀 간편하게 막 미친 듯이 막 어려운 음식들 말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냥 한번 끓이고 많은 것들 있잖아요. 편한 것들. 그런 것들로 이제 집에서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외식이 줄면서 이제 맛집 음식에 대한 수요와 외식업계 온라인 진출 및 포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밀키트 콜라보 제품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밀키트는 식사와 키트가 합쳐진 걸로 말 그대로 이제 요리를 좀 쉽게 그냥 전자레인지 뚝딱 돌리면 나오는 거고 한번 그냥 끓이면 뚝딱 나오는 게 밀키트입니다. 그래서 쿠킹 박스, 레시피 박스라고 불리고 이미 조리가 돼 있어서 그냥 한번 싹 돌리면 뚝딱. 그러니까 흔히 우린 3분 카레, 3분 짜장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밀키트의 시장이 약 2020년 대비 85%를 증가를 했고요. 2025년까지 매년 30% 수준으로 말도 안 되는 성장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불려온 성장입니다. 그래서 밀키트 같은 건 보통 대형마트를 통해 되고 이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 사실상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거기서 상당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크, 감바스, 파스타 만들기 힘든 것들을 이제 밀키트로서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뭐 밀키트 메뉴 선택의 차이점도 나타났는데 사람마다 나이마다 다르더라라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늘어나고 있다. 폭증하고 있다. 나 같아도 안 나가죠. 저는 아시겠지만 안 나갑니다. 집에서 간편식만 먹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보다 간편식 관련주가 오를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CJ 시푸드 같은 경우도 간편식 관련주죠.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그래서 CJ 시푸드도 충분히 주가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저점에서부터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상승이나 급등 해볼만 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좀 등락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저는 전고점까지 한번 오를 수 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사조 시푸드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처럼 사실상 코로나19가 터지면 지금 당장 아는 진단키트, 지금 당장 알고 있는 뭐 아니면은 마스크라든가 당장 알고 있는 아니면은 뭐 포장 관련주, 배달 관련주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상승할 만한 종목은 많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직 저점에 있어요. 근데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당일 매일매일 좀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좀 알려주시고
장 시작 전에 시황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주도 좀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매할 때 좀 쓸 수 있는 급등 매매법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무료로. 그래서 제가 100% 무료 어플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다 무료예요. 이건 여러분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각 스마트폰 안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신다면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어플을 꼭 여러분들은 터치를 해주시고요. 터치를 하시면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을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꼭꼭꼭 무료로 다운받으시면 저희 어플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제 어플이고요. 보시면은 이제 추천주도 있고 분석, 자료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 가능한 종목 미리 올려놨고요. 사실상 오늘 제가 드렸던 종목 아시겠지만 대한금속 약 10% 이상 하루 만에 급등이 나왔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 무료 추천주예요. 그럼 그 전날에는요. 그 전날 유비케어 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0%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일 좀 급등되는 종목들 알려드리니까 꼭 들어와서 종목 알아가시고, 아까 얘기했던 저희 자료집 있죠? 아까 구독자분들한테 나눠드리는 거, 2021년 하반기 승부주 저평가 우량주 탑3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 구독한 사람들한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이 어플에서 나눠드립니다. 이 어플 들어오시면 하반기 상승길의 저평가 우량주 탑3 자료 신청란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꼭꼭 어플에서 터치를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반갑습니다. 김동석 대표입니다. 탑3를 공개해드립니다. 어떻게? 돈 안 받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일단 유튜브 구독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어플 설치하신 다음에 지금 이 자료 신청하는 글에 들어와서 댓글에 동참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주변에 이 자료 공짜로 나눠주는데 너도 나도 유튜브 구독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어플 다운받자 라고 공유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을 누르고 동참을 해주신 분들만 드립니다. 그래서 댓글에 동참 많이들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료로 구독하시고 어플 다운받으셔서 댓글에 동참 다르시고 이 자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 10,000명이 되는 그날까지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이 너무 안 달려요. 여러분들 좋은 말인 나쁜 말 상관없으니까 댓글 꼭꼭꼭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